커맨드 창을 한번 다시 띄워 보겠습니다. 커맨드 창을 띄워서 그 PIP라고 하는 인스톨러를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패키지들이 어떤 패키지들이 인스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PIP 리스트라고 치시면 이 패키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리스트가 쭉 나오죠. 자, 이렇게 많은 패키지들이 지금 인스톨이 돼 있고요. 이 뒤에는 이제 버전 넘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이제 워닝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PIP 버전이 좀 오래된 거다. 이제 21.2.4가 이제 어베일러블 하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런 신경 안 써도 돼요. 괜히 뭐 PIP 이거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고 아무튼 리스트 PIP에 의해서 이제 인스톨이 된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보면 여기 보면 매트플롯 라이브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파이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파이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스톨했던 패키지 리스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아이들을 이제 실행시키겠습니다. 아이들을 실행시키면 기본적으로 이 인터프리터 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이제 작업하는 방식은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파일에서 이제 여러 줄을 이제 한꺼번에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파일을 두 개를 저장을 했어요. 그 위치는 이제 템프였고 C 밑에 템프라고 하는 폴더에 파일을 저장했는데 두 개를 저장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파일 저장을 좀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고개 즉 R01에서 -1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01에서 두 번째 파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R02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를 할 것이냐. 자, 코멘트 하시고 오늘은 이제 여전히 데이터 타입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스라고 하는 패키지는 우리가 이제 수학 함수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데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데이터 타입,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단수형과 하나짜리죠. 스칼라 밸류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형.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그 컨테이너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컨테이너형의 일종인 이제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형인데 단수형에는 보면은 불리언이라고 하는 true 혹은 false만을 값으로 갖는 이제 그 타입이 있고 정수 우리가 int 타입이 있었고요. 사실은 int 32라고 하는 또 타입도 지원을 해요. 근데 이제 요 뒤에 숫자는 비트인데 비트 이게 이제 디폴트 대표적인 정수 타입이고 이제 int 32는 32비트를 갖는 즉 8바이트를 갖는 굉장히 큰 정수를 이제 다룰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수 플로트 우리가 이제 이게 디폴트고요. 플로트 64비트 를 갖는 이제 굉장히 큰 수를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도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복소수 우리가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형은 뭐냐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묶음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제 파이썬의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튜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 게 있고 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은 유니코드 문자열은 str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그 ANSI 문자열은 이제 바이트 타입으로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자열, 유니코드 문자열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형이 이제 리스트 중에서 특히 이제 파이썬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제 또 numpy의 어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혼돈하면 안 되는데 파이썬 리스트가 있고요. 또 numpy 패키지, numpy의 어레이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요게 같은 듯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파이썬 리스트가 있고 또 numpy의 또 어레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데이터 타입에서 이제 매스 수학 함수를 한번 불러와 보겠는데요. 패키지를 불러오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import. 자, 이게 이제 패키지를 업로드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mass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as 뭐 예를 들면 m 이렇게 하면요. mass라고 하는 그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m이라고 하는 대표명으로 이제 우리가 쓰도록 불러오겠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예를 들어서 A가 4.0이에요. 4.0. 그러니까 이건 플로트 타입이죠. 그러면 B를 예를 들어서 m.sqrt A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가 들어가 있겠어요? 프린트 A하고 B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F5 누르면 이거를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R02-1 이렇게 규칙을 세워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4하고 2가 나왔죠. 그죠? 만약에 이게 임포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임포트가 없다. 코멘트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에러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수학 함수를 쓰려고 하면 mass 이 패키지를 반드시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m이 귀찮다. 그럼 이렇게 임포트 하셨대요. 임포트 이게 아니라 from mass 그 다음에 import star 이런 방법으로 임포트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커멘트 처리하고 그럼 뭡니까? mass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임포트를 하는데 이 star니까 모든 걸 다 임포트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m이라고 하는 대표명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m.sqrt 아니라 그냥 sqrt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그 패키지가 들어와서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mass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반드시 임포트를 해야만 우리가 수학 함수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mass 안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모든 그 수학 함수들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상수들도 있어요. 상수들.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라고 하는 3.14159이 파이라고 하는 상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상수가 이미 이 지정이 돼서 임포트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상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상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수학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퀘어 루트는 해봤고요. 뭐 예를 들면 익스포넨셜, 그죠? 익스포넨셜 a, 뭐 이거는 값이 얼마일까? 그 다음에 또 로그 a는 또 얼마인가, 그죠? 그 다음에 로그도 자연 로그가 있고 이제 상용 로그가 있어요. 그러면 상용용으로 로그 10이거든요. 그러면 A 이런 거는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보게 되면 값이 이렇게 나오죠. 자, exponential A는 54.58, 그 다음에 log A는 1.386, log 10A 상용 로그는 0.602 뭐 이런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감수들을 이렇게 출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큰 수는 이제 인피니티라고 하는 그런 또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피니티 자 f를 자 inf 자 이게 뭐냐면 프린트 f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제 인피니티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inf라고 하는 이 수는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의미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1 나누기 f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이 0이 되겠죠. 이제 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inf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한대를 상징하는 그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를 나타낼 때 공학적인 그 표시법이 있거든요. 공학적 표시법. 예를 들어서 x가 뭐 1.0 그 다음에 2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거 있죠. 2 마이너스 5승. 자,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알죠? 0.00001 이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공학적 포맷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y를 해보면 이 대소문자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3.0 2에 뭐 5승 이런 식으로, 아니면 0.5승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학적인 포맷, 숫자 포맷도 받아들인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프린트 x하고 y를 해보시면, 자, 이렇게 공학적 포맷도 여기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좀 올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제대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학적인 숫자 형식도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엑셀 같은 그 데이터를 읽을 때 보통 이렇게 공학적인 포맷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읽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그 약간 미묘한 거 한번 지금 해보겠는데요. 어저께 우리가 자 A가 12고 F가 F는 썼으니까, 자 그러면 자 C를 만약에 10이라고 하고 D를 12.3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상태에서 D를 또 12로 이렇게 입력, 뭐 11로 이렇게 입력을 해버린다. 그러면 프린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C, D 했을 때 여기 보면 D가 지금 뭡니까? 원래 12.3이었는데 다시 11로 할당을 해줬더니 최종적으로는 뭐 D 값이 뭐가 됐습니까? 11이 됐죠. 자, 이렇게 지금 이 변수 타입이 갱신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변수 타입이 바뀌었다 이거죠. 여기서 타입 그죠? 타입 C하고 타입 D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자,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타입 D가 플로트였다가 나중에는 이 문장으로 인해서 뭡니까? 타입 D가 인티저로 바뀌었잖아요. 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이제 사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형 중에서 한 가지 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불리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true or false인데요. 불리안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제 단수형 데이터로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겠는데요. 자, 만약에 t를 이렇게
true라고 입력해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f를 false라고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자, FLSE. 자, 그러면 이게 주황색으로 보이죠? 이 주황색의 의미는 정해져 있는 그런 문법에 해당하는 키워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T하고 F 그 다음에 타입 T 타입 F 이거 뭐 당연히 true하고 false고 둘 다 불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으로 보이겠죠. 여기 보면 자 true하고 false가 나왔고 타입은 뭡니까? 둘 다 불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게 그 굉장히 자주 이제 사용이 될 텐데요. 사실 이제 조건문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if, else 이 문장에 사용되는데 그 조건문에 대한 것은 이제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T1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C하고 D가 있죠. C는 지금 10이고 D는 1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등호로 사용해 갖고 뭐 예를 들면 C는 D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는 두 개는 뭐냐면 equal to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C가 D하고 같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물론 여기 가로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여기 가로를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자, 이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계산해요. 자 그러면 T2는 뭡니까? T2는 만약에 C가 지금 D보다 크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true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린트 T1하고 T2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F5 하면 어떻게 됩니까? T1은 false고 T2는 true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등호 조건을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서 걔가 불값으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C는 지금 12고 D는 11이니까 12하고 11이 같냐? 같지 않죠. 그러니까 false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10이고 D는 11이니까 C가 D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게 참이죠. 그러니까 T2는 true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불타입의 이제 데이터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한 내용 우리가 매스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매스 함수들을 사용하는 방법 또 이 실수들을 이제 공학적인 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불리언 타입 true와 false를 값으로 갖는 불리언 타입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들어가야 될 데이터 타입은 뭐냐면 바로 이제 컨테이너형이 되겠죠. 여러 개의 이제 단수들을 이제 묶어서 가지고 다니는 컨테이너형에 대해서 파이썬은 또 컨테이너 타입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F5 한번 실행해 주면 저장이 되겠죠. 자, 요거 한번 F5 해주면 저장이 될 겁니다.